자, 일단 이제 첫 번째 경기죠. 이라크 대 이제 요르단. 자, 요 경기 역시 이제 카타르에서 진행이 되고 이제 16강전 경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뭐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조별 리그에서 전승을 거두며 이제 1위로 16강에 진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일본도 이겼을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왔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뭐 이제 조별리그 전승은 예상을 못했는데, 그런 약간 좀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 이제 16강에 진출한 그런 이라크라고 이제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요르단 역시 이제 조별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이제 16강에 진출을 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 상대로 앞서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양 팀 다 좀 조별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인 채 이제 16강에서 맞붙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 두 팀이 맞붙었을 때는 이라크가 좀 더 점유 면에서는 우세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양 팀 다 좀 측면 전개가 좋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측면 위주로 좀 전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만큼 좀 측면 싸움이 좀 치열할 수도 있는 그런 약간 경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뭐 현재 지금 뭐 요르단보다는 이라크가 좀 더 공수 방면에서 좋고, 그리고 조직력도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경기를 주도하면서 짜임새 있게 풀어갈 팀은 이라크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약간 좀 이제 양 팀의 좀 피파 랭킹도 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전력도 뭐 이라크가 좀 더 우세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그래도 이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라크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네, 그래도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라크 사이드. 네. 그리고 이거는 네, 고배당으로 도전하신 분들의 햄무 도전 경기. 이 정도로만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 경기는 네, 언어반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승, 고배당으로 햄무. 네.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카타르 대 이제 팔레스타인 경기죠. 이거는 뭐 이제 카타르가 좀 호미점을 받고 뛰는 그런 16강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별 리그에서 이제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 이제 전승을 거두며 1위로 이제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이제 이란 상대로 대패를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좀 좋은 결과들을 만들면서 이제 좀 3위로 올라와 이제 카타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작년 조별리그에서의 그런 활약이나 경기력만 봤을 때는 카타르가 더 좋은 모습 보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네, 이것도 뭐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카타르가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좀 초반에 라인을 좀 내려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를 하다 보니 하다가 약간 좀 역습을 통해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 약간 좀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좀 득점 기회를 노린다고 하면은 약간 좀 체계적인 그런 좀 짧은 패스보다는 한 번에 좀 롱볼로 찔러주는 식의 그런 전개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이제 카타르의 약간 좀 수비가 굉장히 좀 지금 견고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그런 식으로 약간 전개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양 팀 다 수비가 좋긴 해요. 네. 다만 지금 공격 전개에서는 팔레스타인보다는 카타르가 더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좀 더 약간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팀은 카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최근 흐름, 경기력, 그리고 홈 이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건희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요거는 카타르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카타르 승. 네. 그리고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언더사이드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양 팀 다 좀 수비가 좋은 팀이고, 그리고 카타르가 뭐 이제 이긴다고 해도 다득점보다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카타르 승에 이거는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아시안컵 두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션스컵 두 경기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카보베르데 대 이제 모리타니. 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트디부아르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16강전 경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카보베르데 같은 경우에는 가나와 이제 모잠비크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1위가 확정되어서 좀 후보 선수들을 포함해 경기를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대회에서 확실히 좀 다크호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지금 카보베르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솔직히 약간 좀 기대 이상의 그런 경기력도 보이면서 굉장히 지금 기세도 무섭죠. 네. 그만큼 좀 최근 경기력이나 흐름 다 좋은 그런 카보베르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리타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알제리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3위로 16강에 좀 진출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야더밋 줄련님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 건승 7일 받고 싶습니다. 아이고 연님 네 7일 패키지 구매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일단은 지금 오늘 거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고 방송이 끝난 다음에 이제 기간이나 사항 같은 거 쪽지 한번 더 네,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아무튼 2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님. 일단은 지금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쪽지에도 적어드리다시피 NBA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저녁 8시 전까지는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니까 네, 그 전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네, 다시 한번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한번 네, 계속 또 이제 이어서 가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 모리타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전패로 이제 솔직히 뭐 탈락 가능성이 좀 높았지만 그래도 뭐 직전 경기 알제리 상대로 네, 저력 있는 모습 보이면서 간신히 이제 좀 16강에 진출하게 된 케이스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 좀 양팀의 그런 좀 조별 리그에서의 활약을 말씀드렸고, 자, 전반적으로 일단 이제 모리타니가 골 점유율이 기본적으로 좀 낮다 보니 좀 이제 카보베르데가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좀 중원 싸움에서도 카보베르데가 더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 카보베르데가 유리하게 좀 약간 풀어갈 가능성이 있는 경기고, 그리고 이제 모리타니 역시 매 경기 득점 기회를 곧잘 만들다 보니까 이제 카보베르데 상대로 어느 정도는 득점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간략한이랑 경기 양상까지 말씀드려봤고, 그래서 뭐 현재 지금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카보베르데가 더 좋고, 그리고 공수 밸런스 또한 모리타니보다는 더 낫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카보베르데가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 카보베르데 승 볼게요. 카보베르데 승. 그리고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배당 대비 근데 오바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그쵸? 이게 뭐 지금 배트맨 기준 2배가 훨씬 넘죠, 오바가. 네. 그러니까 요거는 네,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당 대비 했을 때. 그래서 카보베르데 승에 2.5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김구수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트디부아르 대 이제 세네갈. 자, 요 경기도 이제 김구수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구수님. 이거 50개 후원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일단 후딱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일단 보내드렸으니까 네,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김구수님. 자, 네, 요것도 이제
16강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코트디부아르에서 치러지다 보니까 코트디부아르 입장에서는 지금 홈에서 경기를 치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라똥이님도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쵸. 네, 디트가 뭐 이제 언더가 좀 많이 효자긴 하죠. 그리고 이제 뭐 디트, 샬럿 뭐 요런 약간 팀들이 확실히 좀 그 득점 구간이 약간 좀 침체된 구간이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솔직히 야투도 완전히 약간 좀 기복이 많이 심하고 커터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팀들 위주로는 웬만하면 좀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좀 메리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네, 계속 이제 분석 한번 이어가 보면은, 우선 이제 세네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인 개가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코트디부아르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자, 다만 이제 코트디부아르 같은 경우에는 조별 리그가 끝이 나고 이런 좀 저조한 성적 때문에 최근 이제 좀그 감독이 경질된 상태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거의 뭐 감독 없이 뭐 치러진다고 봐도 지금 무방한 경기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우선 이제 코트디부아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적도기니 상대로 4대0 대패를 당하면서 홈에서 좀 충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수비에서 많이 무너진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이제 직전 적도기니 경기에서 이제 좀 측면 수비가 많이 안 좋았던 그런 코트디부아르라고 볼 수가 있고, 아, 오누띠자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네갈 같은 경우에는 조별 리그에서 이제 전승을 거두며 이제 무난히 1위로 16강에 진출을 했고, 네, 이제 매경기 멀티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왔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누띠자님. 네. 그리고 지금 뭐 세네갈이 굉장히 좀 좋은 게 마네와 이런 사르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뿐만 아니라 미드필더 진영에서도 좀 골고루 득점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득점 분포가 고른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정 한 선수에게만 이제 의존하는 팀이 아니다, 네, 이렇게까지도 이제 말씀드려 보네요. 자, 일단 네,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그래도 이게 원정이긴 해도 이게 뭐 세네갈이 좀 주도권을 좀 가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좀 최근 좀 측면 수비가 취약한 그런 코트디부아르 상대로 좀 측면 위주로 공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쵸? 아무래도 이제 세네갈에서는 좀 기동성이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좀 측면에서 효과적인 그런 공격을 좀 선보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코트디부아르 같은 경우에는 세네갈 상대로 이제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면은 뒷공간이 잘 뚫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최대한 안전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이제 단판 경기다 보니까 더더욱 좀 수비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코트디부아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솔직히 지금 현재 코트디부아르가 홈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세네갈 상대로 우세한 게 거의 없다 보니까, 그래도 뭐 요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세네갈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도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세네갈 승. 네, 그래서 요거는 네,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네, 요것도 햄무 도전 경기. 네, 그리고 요것도 네, 어느바 같은 경우에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네갈 승에 고배당으로 햄무 가져가 보는 경기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네이션스컵 경기까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리그 경기 더 보도록 할게요. 자, 헤타페 대 이제 그라나다. 자, 우선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헤타페 입장에서는 좀 호재인 게 이제 직전 경기에서 주요 공격수인 이제 위날이 이제 복귀를 했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공격진이 좀 더 두터워진 그런 헤타페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이제 공격수 1명 정도가 결장 상황. 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이제 에스파뇰과의 컵 경기를 제외하면은
이긴 경기가 없을 정도로 지금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수비에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최근 좀 헤타페 좀 수비 밸런스가 많이 좀 무너진 상태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수비가 불안하다 보니까 성적 또한 많이 좀 저조한 상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최근 홈에서 카디스 상대로 이긴 경기를 제외하고는 좀 매번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라나다가 지금 원정에서 6연패로 원정 경기력이 많이 좋지 못해요. 좀 그리고 뭐 이제 이번 시즌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원정에서 아직까지 승이 없는 그런 그라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그다음 뭐 헤타페 같은 경우는 최근 좀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시즌 내내 원정에서 계속해서 좀 죽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좀 측면 위주로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역습 전개가 좀 좋다 보니 뭐 수비 후 좀 역습을 토대로 좀 득점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의 그런 컬러가 확실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좀 공격 루트를 통해 좀 전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뭐 지금 양 팀 다 수비가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그래도 뭐 지금 원정에서 승이 없는 그라나다보다는 헤타페가 더 나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현재 그런 헤타페를 보고 1.6대 승배당을 가져가는 거는 크게 메리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왜냐면 지금 뭐 헤타페도 수비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그라나다 상대로 좀 대량 실점을 해도 전혀 뭐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수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현재 좀 헤타페도 그렇게 좀 믿을 만한 팀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 요 경기는 충분히 그라나다가 이변을 만든다고 해도 크게 이상할 게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배당 대비했을 때 그라나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죠? 그리고 뭐 상대 전적도 뭐 솔직히 그라나다가 헤타페한테 약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요 경기는 뭐 충분히 좀 그라나다가 이변을 만들어도 할 말 없는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라나다 사이드 볼게요. 그라나다 프랜스. 그리고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네, 배당 대비했을 때 오바 도전 경기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이제 그라나다 프랜스 그리고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살레르니타나 대 AS 로마. 자, 일단 이제 살레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일단 지금 뭐 디아와 이제 쿨리발리 등 좀 네이션스컵 차출로 인해서 좀 주요 선수들이 결장 중인 그런 살레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살레르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 지금 3연패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좀 매경기 선취골을 넣고 있지만 결국에는 리드를 지키지 못한 채 매번 역전패를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만큼 확실히 지금 리드를 지키는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수비 집중력도 갈수록 지금 좋지 못한 그런 살레르니타나라고 이제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에이스 로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베로나 상대로 데로시 감독 체제 아래 이제 좀 첫 경기를 치렀는데, 그 경기에서 일단 홈에서 2대1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 네. 자, 다만 이제 전반에는 이제 그 경기에서 2골을 넣어 이제 좀 공격이 살아나는 듯 했지만,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득점 기회를 잘 못 만들고, 오히려 이제 베로나가 갈수록 좀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간신히 2대1 똥줄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솔직히 베로나가 페널티킥 실축만 안 했으면은 네, 동점으로도 끝날 뻔한 그런 경기였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약간 좀 그 경기를 봤을 때 지금의 약간 좀 데로시 체제의 그런 로마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좀 간략하게나 봤을 때, 일단 뭐 로마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점유율 면에서는 로마가 좀 더 뭐 높게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살레르가 측면 수비가 많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측면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뭐 살레르 같은 경우에는 종종 이제 뭐 침투나 좀 역습 전개를 통해 계속해서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려고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약간 좀 공격적이라면 좀 공격적인 그런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경기라고 이제 말씀드려 보네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 간략하게나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물론 뭐 지금 전체적인 전력이나 흐름은 로마가 좋긴 하지만 지금 로마가 홈과 달리 이제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원정에서는 4연패 중으로 지금 원정 경기력이 좋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데로시 체제에서의 로마는 아직까지 좀 큰 믿음이 잘 안 가는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원정에서의 그런 로마의 약세 플러스 약간 데로시 체제 약간 좀 불신까지 좀 생각을 하면은 요 경기는 뭐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좀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계속해서 연패 중인 그런 살레를 보기도 많이 애매하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승패보다는 고배당으로 로마가 뭐 이제 이길 것 같으신 분들은 뭐 로마 승보다는 고배당으로 햄무도전 경기 하고, 뭐 살레르가 좀 비빈다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승부 도전 경기, 네, 이렇게 그냥 골라가는 경기로 가져가시거나, 안 그러 2.5 기준으로 이거는 네, 오바 한번 보는 경기 이렇게까지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로마 햄무 월부, 안 그러면은 어느 반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그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